네, 저는 한자로 사고하고 AI로 구현하는 강사 서은진입니다. AI 시대의 자득 독서법이라고 하는 책으로 전자책을 최근에 내게 되었고요. 제가 한 20년 정도 한자를 공부하면서 경험해 온 것들이 지금 AI 시대에 너무 저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고 능숙하게 AI를 쓸 수 있게 된 데에는 한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점에서 제가 책을 내게 되었고 이것을 다른 분들도 많이 알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이런 공부를 시켜준다면 흔들리지 않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미리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이런 강의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을 최근에 이렇게 그 삶의 기준을 세우는 독서라고 하는 책도 최근 전자책으로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먼저 낸 것은 AI 시대 자득 독서법이라는 것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어, 저 스스로 깨달아 얻는 독서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자 얻을 득이라고 해서 스스로 깨달아 얻는 공부가 아, 진짜 공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제가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요거 다음으로 아 요거는 음. 많은 사람들이 요즘 AI 시대에 더 이상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게 뭐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뭐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을 좀 내고 싶은데 답을 꼭 내진 않아도 그래도 생각해 볼때 무엇이 옳은지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저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자수학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옛날 아동들에게 인성교육을 시켰던 서당에서 인성교육을 시켰던 책 이름이 사자수학이거든요. 네 글자로 된 성어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시켰던 내용인데요. 잠깐 제가 그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내용이 잠깐 아이 모드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네, 봐주세요. 자,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라고 해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냐 하면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하면, 어, 보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그리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행동하지 말아라입니다. 그래서 물시, 물청, 물언, 물동하면 말하지 말고 듣지 말고 아니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아라 하는 뜻인데요.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지 말고 듣지 말고 그런 내용일까요? 어떤 것이냐면요. 아니다는 겁니다. 뭐가 아니냐면요. 얘가 아닌 것을 듣지 말으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비례하면은 얘가 아니거든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아니거든 보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얘가 아니거든 보지 말고. 그리고 얘가 아니거든 듣지 말며. 얘가 아니거든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거든 행동하지 말아라는 뜻이거든요. 얘가 비례물시하고 비례물청하며 비례물언하고 비례물동하라. 이것이 얘가 아니거든 보지 말고 얘가 아니거든 말하지 말고 듣지 말며 얘가 아니거든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거든 움직이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진짜 얘가 아니거든. 보지 말고. 이게 굉장히 아이들에게 지침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무엇이 예인가예요. 무엇이 예인가. 뭐가 예절이냐. 뭐가 얘가 아니냐. 이거를 기준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거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배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엇이 예인가 아닌가, 그리고 무엇이 실례인가,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배움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이고, 배움을 해야 되고, 그 배움이라는 것이 책으로 또는 가르침으로 가서 배울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는 내용이 좀 많이 달라서 학습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서 가정에서 가정교육으로 이루어지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재한 거죠. 아이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한다. 지식을 얻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기보다는 그런 가치 속에서 어떤 진정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내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에 대해서 방향을 찾기 위해서인 거죠. 삶의 방향과 태도, 그리고 인간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내받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들이 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흔들리지 않는 판단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독서라는 것은 삶의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지혜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AI 시대에 독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잖아요. 지금 AI는 엄청 빠르고 우리보다 책도 엄청나게 빠르게 읽고 요약하고 그런 걸 정말 잘하잖아요. AI가 잘하는 거 방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빠르게 요약하고 정리하고 내가 질문하면 즉각적으로 답변을 주는 거 잘하죠. 그렇지만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 우리 인간이 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기준도 내가 세워야 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도 AI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그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하여서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책을 읽어야 한다. 다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 강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AI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질문을 잘해서 AI를 잘 쓰는가 봤더니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누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AI를 잘 쓰는가 봤더니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 또 질문을 잘 하는 사람. 질문 잘 만들어내서 하는 사람. 이 질문을 잘 만든다는 것은 조어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거기에는 문장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휘가 필요한 거고, 어휘력이 풍부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해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독해력인 거예요. 어, AI가 내가 한 문장만 집어넣어도 답을 막 엄청나게 많이 주잖아요.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을 AI는 빠른데 내가 버퍼링이 걸리는 거죠. 인간이 버퍼링이 걸려요. 그런데 독해력을 가지고 그 준 것을 취사 선택, 내가 취하고 버리고 하는 그 취사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하고 독해가 가능해야 되는 것이죠. 빠르게 이 가치를 의미와 가치를 해석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능력이 어휘력이 풍부하거나 책을 많이 읽었거나 그 질문을 잘하거나 독해를 잘하거나 이런 것인데 이것이 저는 그걸 듣는 순간 저거 한자로 다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을 그렇게 엄청나게 다독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가 있었냐면 어휘력이 그 한자가 3,500자까지 제가 1급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한자가 지금 여기서도 한자가 다 번역돼서 다 번역기들 그냥 사진 찍듯이 그냥 보여요. 그래서 독서하면 글을 읽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번역기가 돌아가진다. 그럴까? 그래서 제가 한자로 사고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읽지 않고 읽으면서 그 한자로 그 뜻을 계속 어원을 계속 생각하면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간판을 보든 무슨 책을 보든 그런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 나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저 글자는 이런 뜻이 아닐까? 그게 확인이 되면 너무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가는 걸 많이 했었고, 팔천자에 대한 사전을 엄청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 공부하는 동안에는 사실 그때는 다 경력 단절기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한자 시험을 4급을 천자 시험을 처음으로 봤는데 내 이름으로 합격증 하나가 딱 왔을 때 너무나 기뻤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로 깨어진 거라서 첫 단추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3급 따고 2급 따고 1급 따고 지도사 따고 막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자수학과 한시와 추구지까지 명심고강까지 싸그리 다 공부하게 되기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산을 이루고 보니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이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책을 많이 읽어서 얻는 그 어휘력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 책을 읽어서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이 있죠. 뭐든지 다 잘 익히는. 그런데 그것은 뉘앙스나 이런 것을 많이 읽어서 이러이러할 것이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안에 그 뜻까지를 다 해석을 해서 읽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AI가 답을 줬는데 그걸 빠르게 막 독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다음 질문이 파바바바박 되는 거예요. 조어력이 되기 때문이죠. 이 조어력이 어휘력에 기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무엇을 질문해야 되지, 어떻게 질문해야지 이 원하는 바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 바로바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되니까 나오네 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고 그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직 아이들이 많이 어리다면 어릴수록 그 한자 교육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갑니다. 아이들은 일본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냐면 제가 한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딥답하다 보니까 그게 보인 게 뭐냐면 EBS에서요. 그 다큐를 찍었어요. 세계의 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세계의 아주 좋은 교육들을 다 다큐를 찍어갖고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 편이었어요. 일본에서는 한자를 어릴수록 쉬운 한자 교육이라고 해서 보여줬었거든요. 언제 하냐? 2살에 해요. 보육원에 보내면서 기저귀 차고 아이를 한자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해요. 이렇게 사진으로 플래시카드로 해서 하루에 10분씩 보육원에서 다 똑같이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뭐 논어, 막 맹자 이런 것까지 다 암송을 거의 다 끝내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교수법을 착안해서 제가 가르칠 때 많이 사용하곤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한자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파헤쳐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걸 제가 정리하기를 파자공부법이라고 하는데 깨트릴 파예요. 글자의 원리를 깨트려서 조각조각 내갖고 그 원리를 찾아 들어가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그 호기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탐구심이 있어야 되고 그 탐구심이 어떤 그 비슷한 것끼리 찾아 들어가는 유추력이나 지구력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학문이거든요.
학습하는 체력이 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머니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영상 같은 거 있는 것은 제가 공유드리고 싶고 한 번씩 보셔가지고 도움을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서 좀 많이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보문고에 가시면은요, 광화문에 교보문고 있잖아요. 그 빌딩 앞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하는 구절이 있는데 참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전 많이 되뇌이곤 했었는데요. 사람이 책을 안 만들었더라면 우리는 책을 읽지 못했을 것이고 책을 읽지 못한다면 참다운 사람이 되기가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알고 경험한 경험치를 남겨서 후대에 그 책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그것으로 사회에 또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책을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사람은 곧 책이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지대하게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그리고 책을 읽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구나. 저자와의 만남인 것이구나. 한 번 읽으면 저자를 한 번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고, 100번 읽으면 100번 만나서 그 저자와 대화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박은숙 선생님 지난번에 만나서 4시간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책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박은숙 선생님의 삶의 철학과 가치, 이런 의미,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 권의 그분의 책을 제가 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책을 안 썼다 뿐이지 내 안에는 그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책이라고 생각해요. 각자 경험한 거 있고 나눌 가치가 있으니까요. 언젠가 책 쓰시는 것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나는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을 다 만나서 여러분들이 소통했을 거잖아요. 혹시 이거 공유되고 있나요? 네. 네.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시니어분들이 나는 책을 많이 안 읽었어요. 책 못 읽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니어 북클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책 못 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개념이었어요. 그동안에 많이 만나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다 책을 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의 삶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책을 읽은 것이니까 너무 후회하지 말고 자책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못 읽더라도 그거에 대해 그렇게 힘들게 안 느껴지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책을 읽는 거에서 제가 언젠가 우연히 TV 채널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여자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가장 무서운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여자일까요? 저는 정말 뜻밖의 얘기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여자는 책 한 권 읽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 한 권을 딱 읽은 그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세상을 다 바라보고 그 관점 하나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여자가 있대요. 어떤 여자일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책 딱 한 권 읽은 여자가 거기에 신념까지 더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그게 절대 진리라고 믿고 그것이 그 모든 관점을 그거로만 절대로 불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에 철떡같이 믿고 그러는 사람을 더욱 무서운 여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자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람이겠죠, 사실. 그래서 이 편독이라고 하는 게 한쪽으로 치우치니 독서가 시야를 좁히고 판단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서 균형 잡힌 독서가 정말 중요하겠다. 우리들이 성공을 하기를 바라서 성공하게
개론만 본다거나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서만 본다거나 난 경제에 관심 있으니까 경제만 본다거나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과 만나서 생각을 나누고 관점을 어, 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다.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독서라고 하는 것이 정보 습득, 학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삶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아이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삶의 기준을 세워주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득독서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함께 읽고 함께 성장하는 읽고 묻고 생각하고 나의 언어로 남기는 것을 한자 해시태그로 남겨보자. 한 글자씩 남겨서 기록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권을 읽더라도 사실은 책에서 한 줄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됐죠? 3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실습을 하려면 제가 세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하시면 안 되실 것 같죠? 휴대폰을 공유하겠습니다.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 스마트폰 공유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채팅을 열어주시고요. 챗GPT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오신 분 중에, 저기, 아이가 어리신 분, 초등학생이다 하시는 분, 한 분이요? 다른 분들은요? 손이 안 보이시는데, 두 분이요? 네, 안 보이시는데, 제가 혹시 강사님, 여러분? 강사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실까요? 네, 모두 강사님이시죠? 네. 자, 그러면 이 맘CEO는 좀 사진으로 공유해서 하시도록 과제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떨리는 강사, 설레는 강사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하는 방법을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뭐를 하시냐면, 지금 공유가 된 것이죠? 네, 주석이 안 보여가지고. 자, 여러분을 크게 해놨더니 주석이 안 보여서 잠시만요. 네. 자, 여러분 줄이고. 자, 챗GPT에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찍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같이 찍어주세요. 자,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카메라 눌러주세요. 카메라 위에 있는 카메라입니다. 챗GPT 안에서 새 채팅을 열고 카메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을 이렇게 사진을 찍을 건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사진 찍으시면 되죠. 제가 비치는 것을. 일단 자, 이렇게 사진을 올리시고요. 자, 다 올리신 거죠? 자, 자득독서법이 AI를 활용해서 쓰는 거라서 일단 책 표지에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첫 번째 단계가 6단계로 되어 있어요. 제가 6단계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자득독서법 6단계. 자, 1단계에는 바로 골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묻지는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물어도 얘가 대답을 잘하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 책 무슨 책이야? 라고 물어볼 겁니다. 이 책 무슨 책이야? 생각보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죠? 이 책 무슨 책이야? 라고 하면
이 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서 골격을 말해줄 것입니다. 떨리는 강사, 설레는 강사, 도서정보 해서 저자는 누구이고 출판사는 어디이고 강사, 교사, 교수, 퍼실리테이터를 위한 강의법 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부터 경력 있는 강사까지 좋은 강의보다 좋은 강사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실전 강의법 책입니다. 그래서 배움 강사, 명 강사, 숨 강사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쭉 다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책 한 권을 다 읽는 것보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근데 좀 읽혀져요.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좀 빠르게 가는 겁니다, 제가. 자, 두 번째, 핵심 내용이 뭐야? 핵심 내용이 뭐야? 라고 물어볼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핵심 내용을 물어보면 위에 뻔히 나온 것 같지만 한 번 더 곱씹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독하는 단계입니다. 핵심 내용을 물어보면은 보통 뭐 5가지, 3가지, 10가지, 7가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강의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배움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좋은 강사다. 강사는 3가지 역량을 갖춰야 한다. 배움 강사,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강사, 명 강사, 마음을 울리는 강사, 숨 강사,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강사, 3가지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배, 명, 숨. 강사의 주인공은 강사가 아니라, 강의의 주인공은 강사가 아니라 학습자다. 내가 무엇을 말할까 보다 학습자가 무엇을 얻어갈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스토리가 최고의 교재다 해서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자세히 천천히 읽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느새 천천히 읽다가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내가 이 모든 길다란 글들을 다 읽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압축하는 단계인데요. 이 핵심 내용을 요약시켰는데 이제 한 문장으로 한다면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볼 건데 한 문장으로 한다면이라고 해도 이 AI가 잘 알아듣습니다. 척하니. 네. 세 번째 단계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삶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다. 우리 저 박은숙 선생님은 어떻게 나왔나요? 저는 좋은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삶의 작은 변화를 시작하도록 돕는 만남입니다. 오, 좋네요. 또 우리 박지연 쌤은 어떻게 나왔나요? 누구요? 못하시나요? 박지연 쌤은 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박미경 쌤이 해보실까요? 네. 네, 강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자가 변화하도록 돕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강의장에 가서 강의할 때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강의가 생물인 것 같습니다. 그 학습자분들의 그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나왔어요. 강사의 경쟁력은 말솜씨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성이다. 배움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움을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 강사다. 혹시 나는 이거 정말 나눠주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누구입니다 해서. 저는 최근에 우리 김미경 학장님께서 학장님이라고 하는데 저기 그런 이야기 하신 때 적이 있어요. 그 AI 시대에 오히려
말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가 오히려 그 사람의 역량을 간파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멋진 PPT, 멋진 어떤 문서 이런 거를 깔끔하게 AI가 너무 잘 만들어주다 보니까 자소서도 이력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시켜봐야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스피치 능력이 지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실제로 거꾸로 실제 대면에서 만나보고 말 걸어보고 실제로 그러한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요해서 이야기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저자가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해한 것과 맞는지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물어보세요.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라고 물어봅니다.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라고 물어보면 작가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제가 아는 만큼 보다 보니까 작가가 이 책을 어떤 의도로 썼는지는 모르고 내가 아는 만큼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책을 쓰신 분에 대한 예의로 이런 거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강의보다 강사가 먼저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강사의 인격, 태도, 철학, 진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습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강의는 강사 자신을 통해 전달됩니다. 강의 목적은 설명이 아니라 변화다. 여기 변화가 참 많이 나오네요. 떨림은 준비로, 설렘은 사명으로 바뀐다. 최고의 강사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배우는 중인 거죠. 네,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입니다. 행동입니다. 행동. 행동은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나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책을 읽는 이유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인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변화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할 점은? 이라고 물어보는 거. 나에게 적용할 점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이 AI와 내가 대화를 나눴던 수많은 맥락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 책을 비추어서 내용과 맞게 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얘가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하자. 콘텐츠보다 나만의 스토리를 많이 들려주자. 질문하는 강사가 되자. 강의마다 한 가지 행동을 남기자. 네,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나옵니다. 그러면 참고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유니스 배유니스님 혹시 여기서 딱 이거다 하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제 거 보시고 계시나요? 선생님 거 안 하시고? 전 저기 의도까지 하고 행동하지 못했어요. 행동은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요거 나에게 적용할 점은? 지식보다 경험을 가르쳐라. 지식보다 경험을 가르쳐라. 어떤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시카고 마라톤 뛴 거 하고요. 네.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글로벌 음, 비즈니스 파트너십, 네. 그다음에 한국하고 미국을 오가는 커리어. 네. 그런 거를 전하실 수 있다. 네. 음, 저를 너무 네. 잘하네요. 예, 아니, 대화를 많이 나눴을 거 아니에요. 챗GPT는 다 기억하고 있답니다. 네. 좋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네,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행동까지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한자 해시태그를 다는 것입니다. 한자는 축약을 엄청 잘해요. 압축을 잘해요. 한 글자 하나를 갖고도 깊은 뜻을 의미하는 것을 잘하는데 여기 밑에다가 내용을 쓸게요. 한자 해시태그를 달 거야. 해시태그를 달 거야. 추천 한자 세 개와 추천 이유를 설명해줘. 자, 이유도네요. 자, 한자 해시태그를 달 거야. 추천 한자 세 개와 추천 이유도 설명해줘라고 보낼게요. 네. 이거는 왜 세 개냐 하면요.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다양하게 보게끔 하는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서 하나의 관점을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깨달을 각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깨닫다, 자각하다, 눈을 뜨다. 이 책은 단순히 강의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강사로서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책이라서 깨달을 각을 추천했대요. 그런데 이끌도를 한 이유는 강사는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자이기 때문에 이끌도를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자는 강사의 지식보다 진정성과 삶의 태도를 먼저 믿기 때문에 믿을 신을 추천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것이 마음에 드는지 하나를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나는 어떤 게 나왔을까요? 네, 은수쌤 뭐 어떤 거 나왔어요? 저는 소통할 통, 음, 인도할 도. 이렇게. 소통할 통이 왜 나왔을까요? 소통하는 그냥 강의식 강의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수강생과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강의를 지향해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세 개 중에 한 글자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득독서 카드로 이미지로 생성하는 것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 마지막 단계에다가 내용을 적습니다. 자득독서, 내가 선택한, 잠깐만요. 우리 배유니스님 저기 아까 프롬프트 혹시 못 보셨을까요? 어려우셨을까요? 그거 복사해서 드릴까요? 네. 하셨나요? 네. 단톡방에 드려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내가 선택한 한자는 저는 여기에서 뭐가 있었는데 한자 제가 뭐였지? 이끌도 말고 믿을 심 말고 저는 깨달을 각이요. 나는 내가 선택한 한자는 1번이야. 그리고 자득 독서 카드로 정리해줘. 보내볼게요. 근데 여러분 자득 독서가 없죠? 제가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미지를 드릴게요. 즐겨찾기. 자, 이 이미지를 드렸거든요. 이것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챗GPT에다가 한 번만 넣어주시면 다음부터 안 넣어도 돼요. 챗GPT는 얘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제가 여기에 001이라고 써놨잖아요. 100장까지 하려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00번까지 있다 보니까 세 자리라서 001이거든요. 넘버 001. 그거를 한 장 넣어두시고 그 이후로 계속 생성하면 두 번째 책을 하면 002로 생성해줘요. 그래서 한 번만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더하기 누르셔가지고 챗GPT에서 더하기 눌러서 사진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자득 독서 카드로 정리해줘라고 하니까 이미지 생성 안 하고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그래서 제가 19번째 권이라서 019로 자동으로 넣어준 것이고요. 도서명을 크게 넣어주고 날짜, 오늘 날짜 넣어주고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문장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쭉 해준 겁니다.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을 한자 해시태그는 이것이고 나에게 적용할 점 자득 한 줄 이렇게까지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을 이제 그 내용을 그 카드를 넣어서 완성해 볼 거거든요. 더하기 버튼 누르셔서 금방 다운받았던 사진을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즐겨찾기에 있어가지고 넣도록 하고 사진을 눌러서 완료해서 올리면 됩니다. 올리고 나서 이제 써야 되는 문구는 이제 이 안에 넣으면 되니까요.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된 내용을 이 내용 칸에 맞게 알맞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을 건 내용 뭐라고 하면 자득 카드 이미지로 생성해줘. 그런데 이제 내용이 책 표지와 제목은 크게 해주고 크게 해줘까지만 하면 되죠. 크게 해줘.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날짜 같은 거를 저처럼 이렇게 알아서 날이 잘 나왔으면은, 날짜가 제대로 나왔으면은 괜찮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안 나왔다면 여기 밑에다가 나는, 넘버는 001이고, 처음이니까 001이라고 그냥 나왔을 거예요. 그 놔두고, 날짜만 넣어주세요. 2026년 이거요. 2026년. 6월 며칠인가요? 25일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이거 혹시 2026.06, 20260625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얘가 무슨 숫자, 무슨 암호를 해킹하는가 싶어갖고 제대로 안 해줘요. 그래서 2026년 6월 25일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되셨으면 전송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것도 너무 길거나 안 보이실까요? 드려야 될까요? 채팅방에 은수 선생님이 다 넣어주고 계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이미지 나오시면 저 윤카방에 좀 올려주세요, 선생님들. 네. 왕유록 선생님 엄청 빨리 나오셨네요. 네,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죠.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블로그 글로 쓰고 블로그 썸네일을 또 요청하고 블로그 썸네일은 1:1 사이즈로 하고 네, 그렇게 블로그 글까지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 대화에서 이어서 또 노래 가사를 만든다든지 유튜브 쇼츠용으로 노래 가사를 만들고 순호해서 그 가사로 음을 작곡을 해가지고 쇼츠에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책 한 권으로 컨텐츠를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계속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러면 실제로 진짜 엄청 책을 여러 방향으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자독 독서법을 내게 되면서 김미경 학자님의 이제 강의도 저는 좀 많이 듣는 편인데요. 그분이 또 최근에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 저기, 뭐죠? 음, AI 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빠르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책을 꼭 우리가 앉아서 전부 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읽어야 하느냐, 독서를. 그거에 대한 걸 한번 봤어요, 저는. 아,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었어도 내가 한 권을 다 읽고 한 줄 남기는 것이나 요것을 AI를 통해서 조금 쉽고 빠르게 읽어서 내용들을 접하는 것이나 어, 크게 뭔가 물론 종이책을 잘 읽으면 좋으시겠지만 그게 안 되신다면 이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사들도 논문도 읽고 뭐 학술지도 많이 읽고 하지만 AI가 사실 수많은 그 연구 논문이나 이런 거 다 읽어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게 유용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건 내가 읽은 게 아니잖아. 내가 종이책으로 읽은 게 아니잖아. AI가 읽은 거잖아. 이게 무슨 책 읽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을 약간 달리 생각하시면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으로도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깊게 넓게 확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짧게 보여드리지만 우리 한 권을 갖고도 하루 종일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하면서 읽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뭔가 그 확장 질문을 다른 질문으로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변형해서 생각한다면, 어떨까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를 또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6단계를 소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안 빠지고,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다. 독서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저는 이렇게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뭐라 그럴까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종이책을 읽어야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 약간 대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AI에게도 책을 읽혀야 합니다. 내가 쓰는 AI와 저 다른 선생님이 쓰는 AI가 같은 AI가 아닙니다. 원래 동일하게 조건에서 주어지지만 AI에게 이 단서를 넘겨주는 겁니다. 책의 표지를 줌으로써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웹서칭하고 분석하고 패턴을 공식화했을 겁니다. 이 AI가. 그렇게 돌려서 이 책에 대한 구조를 파악해서 알려주는 거고 핵심을 다 간파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한 문장을 하더라도 그 책에 대한 모든 걸 학습한 후에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를 읽은 AI와 안 읽은 AI는 답변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챗GPT하고 클로드하고 제미나이하고 우리가 세 개를 쓰잖아요. 챗GPT만 읽으면 챗GPT만 그 맥락을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클로드는 모르죠. 그래서 이런 단서를 던져서 AI도 학습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얘도 알아야 되죠. 나의 공동지능이니까요. 그래서 필요하다, 읽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읽었었던 책이 있으면 한 권씩 한 권씩 얘한테 다 읽혀주세요. 책 쌓아놓고 하루에 한 권씩. 그럼 100권 됩니다. 만약에 책이 없다, 그러면 지금 자청이라는 사람이 맨날 책 소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초사고 글쓰기 뭐 하면서 나는 이 책 한 권으로 뭐 했다, 이 책 한 권으로 뭐 했다, 그런 거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서도 캡처를 잘해요. 그 캡처하고 이 책에 대해서 웹서칭하고 분석해서 공식화 패턴화해줘. 이런 식으로 책을 분석을 시켜요. 그러면 내 AI는 이걸 학습해서 그다음부터 답변할 땐 그 관점도 넣어주는 겁니다. 나의 관점처럼.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확장해 가시면 좋겠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됐죠? 이미지가 나왔잖아요. 저는 1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골격, 본문, 압축, 의도, 행동, 한자 해시태그, 자득 한 줄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1대1 사이즈로 해줬네요.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사이즈 변형하시면 되고요. 019 나왔고요. 날짜도 오른쪽에 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얘를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블로그로 작성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서 요 밑에다가 이제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내용이 다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다 지금까지 나눈 맥락을 바탕으로 하고 뭐 해달라고 할까요? 블로그 글을 쓰고 싶어. 블로그 글을 쓰고 싶어. 제목, 이건 굳이 안 써도 얘가 잘하기는 하는데, 혹시 한 번도 안 써보셨다면, 이 정도는 주시면, 얘가 폼이 되어서, 그다음부터는 안 해도 됩니다. 인사말 넣고, 또, 제목 있어야죠? 인사말 있어야죠? 본문 있어야 되잖아요. 본문은 한 1500자 정도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본문 1500자 내외. 그 다음에 해시태그 이렇게 한자 해시태그까지 달아달라는 거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넓게 뭐 있을까요? 이렇게 내가 쓴 것처럼 나의 관점에서 내가 쓴 것처럼 작성해줘. 보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떨리는 강사에서 설레는 강사로 좋은 강사는 사람의 가능성을 깨우는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AI 시대 자독 독서를 실천하는 디지털 튜터 서은진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쭉 글을 써주었습니다. 자, 해시태그까지 모두 적어주었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하얀색 그 박스 안에 있어가지고요. 전 여기 위에서 복사를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얘로 복사를 할게요. 자, 복사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가면 해시태그도 복사를 하려고요. 맨 밑에 해시태그. 요것도 여기 있는 아래쪽에 있는 복사 버튼 눌렀어요. 자, 이거를 그 세탁을 한번 하시고 갈게요. AI가 쓴 것을 세탁을 한번 하고 갈게요. 자, 홈 버튼 누르셔가지고 삼성 노트 있어요. 삼성 노트 써보셨나요? 많이 쓰고 계시죠? 삼성 노트 이렇게 이런 노트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위로 이렇게 올리셔서 노트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위에 검색된 앱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자, 노트 눌러볼게요. 자, 눌러서 새로운 예, 요거 누를게요. 택을 눌러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자, 붙여넣기 하는데 여기에 있는 거가 금방 복사한 거 있죠. 해시태그 넣고 요거는 불필요한 거니까 제가 지울게요. 이것도 지우고 위에 금방 2번을 연관법 복사를 해서요. 그것은 여기 클립보드에 들어있거든요. 자판에. 클립보드가 만약에 없다 하시는 분은 여기 점 3개 누르셔가지고 찾아봐 주세요. 보통 이렇게 디스크 모양으로 있는데요.
요거가 모양이 다르거나 점 3개 누르시면 클립보드라는 게 있어요. 눌러보시면은 금방 복사한 거, 얘가 먼저 복사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복사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복사한 거 얘 누를 거예요. 그러면 꼭대기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쭉 한꺼번에 들어갔습니다. 자, 모두 됐고요. 이제 여기 있는 것을 모두 복사를 할 것이죠. 이어서 터치를 하시고 깜빡깜빡 거릴 때 길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점 3개 눌러서 모두 선택. 자, 여러분들이 모르시지 않을 거지만 혹시라도 처음 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중이에요. 점 3개를 누르게 되면 모두 선택이 있잖아요. 여기서 모두 선택을 하시면 그 블럭이 전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잡힙니다. 그렇게 잡혔을 때 복사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복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복사 눌러주시고, 자, 챗GPT로 이제 아니요, 블로그로 가야 되죠, 이제. 여러분. 블로그로 가야 됩니다. 홈 버튼 눌러서 블로그 가실게요. 자, 블로그로 가서, 자, 더하기 누르시죠. 맨 아래 더하기 눌러서, 블로그 글쓰기 눌러서, 오늘 서미영 선생님이 안 보이세요? 못 오셨나요? 네, 여기에다가 붙여 넣으면 되죠. 자, 여기 복사해 놓은 게 있어 갖고 터치해서 한꺼번에 쑥 넣어볼게요. 자, 올라가 보시면 여기서 이제 수정 보완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여기 부분은 저는 얘가 제목이었거든요. 이렇게 사람이다. 잘라내기에서 제목에다가 붙여넣고 안녕하세요, 서은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부분은 별표 있는 것들은 삭제해 주시고요. 떨리는 강사 이 부분은 이 별표가 있는 것은 왜 별표가 있냐면요. 지금 요 글자를 저기 진하게 하는 거라서 표시가 그 별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하게 하시면 됩니다. 별표 있는 곳을.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가서 별표가 없으면은 패스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가독성 있게 하시려면 이렇게 조금 문단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죠. 혹시 하고 계신가요? 네. 네. 오늘 블로그 하나 쓰시는 겁니다. 자, 깨달을 가게 나온 것도 별표가 있어서 지우고 깨달을 각을 진하게 해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아이들은 AI를 못 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머니들이 좀 앓으셔가지고 이걸로 생각을 확장하는 그런 그 질문법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발제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같은 동화책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동화책으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어떤 인사이트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이한테 이 책을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거리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재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어머니들께 동화책 엄청 많잖아요. 애들이 읽어야 되는 동화책이요. 동화책 사진 찍어가지고 이 책에서 느껴지는 거, 아이와 어떤 대화를 나누면 좋을지, 어떤 질문을 통해서 그
아이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을지 질문 몇 가지 추천받아가지고 어땠니? 너는 요걸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뭐 얘가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도록 나는 질문이 안 되는데 내가 그 책을 미리 다 읽지를 못했을 수 있잖아요. 또 시간도 없고 그러면 이제 마치 내가 읽은 것처럼 그 아이와 대화는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장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다 됐다면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 썸네일을 안 만들었어요. 챗GPT에서 블로그 썸네일을 만들어 갖고 와야지 되겠죠. 그래서 블로그 썸네일 만들러 가겠습니다. 아까 요거 복사해서 글은 갖다 놨고요. 이게 한자 해시태그, 아니, 그 해시태그까지 달았잖아요. 여기에서 블로그 썸네일을, 블로그 썸네일 1대1 사이즈로, 1대1 사이즈로 생성해줘. 라고 하면 생성을 해줍니다. 네. 나가시는 건가요? 혹시? 사진 찍어야 될 텐데. 네,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요 생성된 거를 블로그에 대표 이미지로 선택을 하시고 또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미지 생성 중이시잖아요. 그럼 제가 블로그 가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블로그에서 이렇게 그 자득 독서 한 거 가져와야 되잖아요. 자득 독서 한 거를 금방 다운받은 거 요거를 터치해서 첨부를 하고요. 이렇게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따가 그 뭐죠? 지금 썸네일 나오면은 이 위나 어디 자리를 잡게 하고 그 지금 저는 얘가 여기가 대표가 되어 있잖아요. 대표 이미지로 된 거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그 블로그 썸네일을 왔을 때 그 이미지를 터치하게 되면 여기가 대표라고 하는 게 뜨거든요, 흐리게. 걔를 선택해주면 초록색이 불이 들어오면 걔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 이미지가.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맨 밑에 요거 달아주세요. 뭘 다냐면 글감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글감. 왜냐면 떨리는 강사, 설레는 강사 이 책이 있거든요. 자, 가져올게요. 점 3개 누르면 여기 아래에 글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글감을 누르셔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글감을 검색해 보세요. 여기에 떨리는 강사 하니까 검색, 돋보기 눌렀더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얘를 선택해 주는 거죠. 선택하면은 이렇게 요 책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얘는 우리 그 블로그에 그 서재 있잖아요. 거기 서재에 한 권씩 쌓이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미지 다 생성이 되었나 가볼까요? 좀 다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해줬으니까 다운을 받아야 되겠죠? 다운을 받고 자, 블로그로 가셔가지고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 어디다 잡을까요? 꼭대기? 요쯤에다가 잡아서 카메라 눌러서 놓고 첨부. 자, 얘를 대표 사진으로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터치하면 여기에 회색으로 이렇게 대표가 보이는데요. 여기를 터치하셔가지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대표 이미지가 돼서 우리가 블로그 글을 등록하고 나면 전체 보일 때 이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되셨으면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등록. 만약에 카테고리 정리하시라면 여기서 정리해 주세요. 여기 세모 누르면 거기 들어가면 카테고리도 만들 수도 있고 합니다. 만드는 것은 별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등록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종료를 해볼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기서는 이거 콩 더 받기 누르시면 돼요. 예, 누르시고 하셔야 되는 거는 X를 누르시면 블로그 글이 바로 보여요. 안 보인다고 나가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것만 X 하시면 그냥 보입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블로그에서 더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실습은 더 하지 않을 건데요. 방향을 알려드리면 블로그에서 썸네일도 만들고 이걸 다 했잖아요. 이 대화를 충분히 나눈 맥락에서 하게 되면 대체로 잘 나옵니다. 내 생각은 이제 뭐 묻고 답하고 하는 과정에서 버무려져 갖고 내 생각인지 얘 생각인지 모르게 다 섞여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유튜브 그 내용만 이거 드릴게요. 유튜브 쇼츠 홍보 심송 심송이라고 넣을게요. 심송 엠송으로 15초짜리로 15초짜리 노래 만들고 싶어. 노래로 만들고 싶어. 라고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가사가 나오고 그 가사를 가지고 순우해서 음악을 만들면 됩니다. 자, 만드는 것은 다음 기회에 시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